후후후후후. 네, 네, 안녕하세요. 목가 김한영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보는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S500입니다. 기존에 S500 많이 타보셨죠? 근데 그 S500 아니고요. 정말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 이런 S500을 지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 거야? 했는데 저네요. 네, 저네요. 아이고 왜야. 자, 어쨌든 지금 보니까 벤츠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니, 너무 예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조약돌 같죠? 네, 이 차는 지금 국내 정식으로 수입되는 차가 아니고요. 이 P1 컴퍼니라는 회사에서 지금 수입을 하는 차이기 때문에 한국에 정식 수입되는 차하고는 여러 가지 옵션이 더 있을 수도 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차 외관에서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적어도 영상으로도 많이 봤고 사진으로도 많이 봤어요. 엄청 욕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욕 안 하셨어요? S가 저게 뭐냐 라고 했었는데 지금 앞부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 PD 어때요? S는 S예요. S는 S입니다. 그 전에 굉장히 걱정했던 게 뭐냐면 기존에는 S클래스 디자인이 있고 그 디자인이 E클래스가 되고 C클래스가 되고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씨 나 이 적은 돈을 내고 S클래스랑 똑같은 차를 타는 거야? 라면서 E클래스 오너도 만족하고 C클래스 오너도 만족했는데 근데 이제 거꾸로 됐어요. A클래스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E클래스 그 다음에 이게 나오니까 잠깐만 이게 A클래스랑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실물을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확실히 패밀리룩은 갖고 있는데 확실히 S클래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E클래스하고 별로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헤드램프 미치지 않았습니까? 이 디자인이 사실 좀 미쳤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서서히 밝아집니다. 여기서도 웰컴 램프가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거 있잖아요. 요 매트릭스 느낌이 나는 거 디지털 라이트라고 써 있는데 요 느낌이 뭐를 표현한 것 같으세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 바닥에 불빛을 비춰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S클래스 다른 차들 뭐 당연히 매트릭스 LED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잖아요. 뒷차를 쫓아갈 때 하이빔을 켜면 뒷차 그 부분만 하이빔이 안 가고 주변으로 하이빔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가는데 이 표지판이 너무 잘 보여. 네, 그런 것들을 메르세데스 벤츠가 원래 S클래스에 있었는데 그 기능을 조금 더 향상시켰습니다. 어떤 식으로 향상시켰냐면 이 안에 LED 램프에 대한 셔터가 160개가 달려 있습니다. 160개의 셔터를 열고 닫고 하면서 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벽에다 프로젝터처럼 이렇게 그림이 막 춤추고 막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벽이 아니라 바닥에도 빛을 비춰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차선이 없는 경우 비가 오거나 뭐 굉장히 밤이거나 이럴 때 차선 부분만 밝게 바닥을 비추는 프로젝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근데 아쉽게도 그 기능이 아직 적용되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 법규에도 아직은 바닥에다 불빛을 비추는 게 허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른 운전자가 혹시 그 빛을 보고 오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법규가 풀리지 않았는데 법규가 풀리면 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차는 지금 법규를 더 앞서가는 법규가 아직 허용하지 않는 기능까지 이미 만들어낸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차차 그것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외관에서 봤을 때 이런 웰컴 램프 같은 것도 굉장히 새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램프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멋지기도 합니다. 레이저 같은 거 발사될 것 같은 그런 램프를 갖고 있고요. 앞모양을 보면 살짝 이전보다 훨씬 더 각이 생겼잖아요. 이런 각이 생겼는데 어떤 사람들은 약간 이거 보고 헥사고널 같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옆면으로 살짝 넘어가 보죠. 옆면을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라인은 S클래스의 라인이구나 라는 걸 그대로 느끼게 해주고 있어요. 사실 완전히 달라졌는데도 S클래스구나 라는 게 누가 봐도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S클래스 특유의 그런 곡선이잖아요. 이 곡선과 이 곡선이 이렇게 다른 거 그리고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 그래서 딱 이 뒷바퀴 위로 이렇게 딱 이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S클래스의 그 비율 그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풀체인지인데도 풀체인지가 아니라 S클래스의 발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튀어나오는 손잡이 튀어나오는 손잡이가 별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S클래스에선 별거죠. 이 정도 변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튀어나온 손잡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공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메이커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튀어나오는 손잡이로 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표준으로 자리 잡지 못한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은 벤츠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표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S클래스가 이걸 넣게 되면서
모든 메이커들이 다 따라할 걸로 예상됩니다. 뒤로 넘어가 보죠. 왜 내가 그동안 S클래스를 욕했지? 그 사진을 보면서 왜 그렇게 욕했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멋집니다. 보셨어요? 보입니까? 실화냐 싶다. 야, 이게 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아니 세상에, 쓸데없는 게 멋있고 난리야. 무슨 뭐 아우디야? 아우디 보면서 무슨 정신없다, 뭐 어떻다, 뭐 쭈루룩 켜지는 거 별로다 이런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이제 할 말 없을걸? 야, 이게 답인가 보다 이러실걸? 벤츠가 뭘 하면은 그게 그냥 업계 표준이 돼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브레이크 등 어떻게 들어오는지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볼게요. 뒷모양도 제가 그동안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멋진 뒷모습이에요. 사실 실제로 보기 전에는 이 볼륨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실물 깡패 이런 느낌을 또 받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검정색보다 다른 색깔, 뭐 흰색이나 아니면 뭐 은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제 취향에는 조금 더 맞긴 한데, 우리나라 하면 당연히 검정색을 선호하시니까 그래서 아마 검정색이 우선 들어온 것 같아요. 이 아래쪽에 머플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머플러 있으면 아니 당연히 가짜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머플러가 여기 있어요. 그것도 2개씩 있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2개씩 있습니다. 그 머플러의 테두리가 마치 이게 머플러인 양 이렇게 있긴 한데, 진실의 머플러인지 가짜 머플러인지 그 중간 정도 되는 그런 머플러라고 할 수 있어요. 트렁크 사실 이 정도 크기라면 이 안에 사람이 2명도 들어가겠어요. 바닥도 양탄자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만약의 경우에 납치를 당하더라도 이 정도면 꽤 쾌적할 것 같아요. 쾌적하게 납치당할 수 있는 그런 트렁크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건 아니어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버메스터 오디오 시스템에 4D 오디오 시스템을 넣게 되면 여기 우퍼가 이만한 게 들어가요. 냉장고를 넣게 되면 또 줄어들고, 그런 옵션과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과 그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S클래스의 트렁크 공간은 지금 550리터거든요. 기존에 비해서 한 20리터 정도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거지만 그래도 여전히 작습니다. 만약에 트렁크에다가 골프백을 많이 넣겠다, 골프백 4개는 넣고 간다 이러면 좀 어려워요. 내 차 골프백 안 들어가니까 네 차로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기능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안전 철학은 이런 데서도 계속됩니다. 삼각대를 여기다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트렁크를 열었을 때 뒤에서 여기 삼각대 있구나, 반사판이 되는 역할을 해주고요. 여기는 우산을 넣는 자리를 또 여기다 만들어 놨네요. 트렁크를 열고 우산을 이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놓고, 우산 집게가 있고요. 이거요? 이거 너무 멋지죠. 이거 정말 멋진 게 트렁크에 빛을 비춰주는 위치로 이렇게 좋은 자리가 사실 없어요. 다 올라가니까 이렇게 밑으로 비춰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트렁크가 열렸을 때 당연히 안전 철학, 뒤쪽에서 차가 오면 차가 여기 트렁크 열려 있구나, 위험하구나, 사고 나겠네 하고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 램프 역할을 해줍니다. 뭐 트렁크 공간 뭐 이런 거 말고도 사실 이런 자잘한 것들도 되게 좋아요. 뭐 아시겠지만 벤츠는 다 이런 식으로 쇼핑백 거리가 있어요. 굉장히 와이드한 쇼핑백 거리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에르메스 백을 한 10개는 사올 수 있어요. 그리고 벤츠의 뒷부분 보시면 아시는데 열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열선이 보이지 않는 게 벤츠 S클래스 뒷유리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주 얇은 열선과 필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색깔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안테나 같은 경우도 예전엔 샤크 안테나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젠 샤크 안테나 없이 이 유리 안으로 그 안테나 자체도 보이지 않게 아주 얇게 안테나를 이렇게 흩뿌려 놨습니다. 이게 잘 보면 보이는데 저한테만 보이고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실 거예요. 벤츠는 벤츠다. 벤츠는 벤츠다. 엔진룸을 살짝 보면요, 아니 예전 같으면 뭐 제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올리면 올라가요. 직렬 유기통이네요. 우리가 흔히 BMW만 실키6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애초에 실키6는 원래 벤츠였습니다. 벤츠가 원래 직렬 유기통의 시조죠. 뭐 모든 자동차의 시조기도 하죠. 이렇게 6기통이다, 그리고 직렬이다, 이게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의 전통 같은 것이었는데, 사실 벤츠는 이 자동차를 다양하게 만들면서 이걸 V6로 바꾸고 모든 메이커들이 V6로 다 전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죠. 그런데 사실 요즘 들어서는 그런 식으로 차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다시 직렬 6기통이 되면서 친환경 규제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6기통 3.0L로 435마력이나 냅니다. 자, 어쨌든 엔진룸 살짝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지금 580이라는 엔진이 곧 나오게 될 텐데 독일에서도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까요. 그건 다음번에 혹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여는 감촉 자체가 새로워요. 문 열 때 감촉이, 기존에는 사실 문을 열려면
뭔가 잡아당기는 느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차도 그렇고 요즘 들어서 고급차라는 모든 고급차들이 문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스위치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인테리어의 이 가죽들, 이게 벤츠의 가죽이지. 그리고 이 시트 자체도 여기 방석이 하나 더해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시트가 있고 그 위에 방석을 더한 것 같아. 약간 예전에 택시 운전사들이 여기, 아무튼 멋있습니다. 그런데 멋있는 건 도대체 뭐지? 자, 들어가 볼게요. 나 여기 너무 앉고 싶었어. 진짜 꿈에 나왔었습니다. 정말 항상 꿈에 그리던 그런 좌석에 앉았네요. 일단 최첨단이에요. 이전에 벤츠 S클래스 처음 앉았을 때 그때 느꼈던 거, 그 느낌이 다시금 납니다. 처음 S클래스 앉았을 때 느낌은 이건 뭐 우주선이야 뭐야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 느낌이 나네요. 세상에. 이 핸들은 사실 아시겠지만 E클래스하고 같습니다. AMG 핸들 같으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고 지금 같으면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 이런 핸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AMG 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거슬렸지만 나중에 보고 나니까 이런 기능들이 하나의 덩어리에 붙어 있지 않고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점에서 AMG 핸들이 조금 더 좋게 보입니다. 터치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그런데 터치식이긴 해. 터치는 위치만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눌러집니다. 눌러지기 때문에 터치식이라고 말하기 조금 애매해요. 자, 어쨌든 지금 인테리어 보면 미쳤습니까? 인테리어 미쳤습니까 지금? 이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 주죠? 이 미친 느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현 시대의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미래로 타임머신을 타고 쭉 온 것 같아요. 이 차가 아니라 타임머신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 못하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지금 요게 입체로 떠올라 보이거든요. 이거 떠올라 보이는 게 이게 좀 제네시스하고 달라요. 제네시스에 떠올라 보이는 거하고 다르게 왜 다른지를 모르겠어요. 왜 다른지 모르겠는데 약간 떠올라 보입니다. 그리고 되게 특이한 게 이 램프들이 디지털 계기판이잖아요. 디지털 계기판 안에 그래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램프들은 지금 진짜 램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전성 같은 것을 표시할 때, 그때 정말 중요한 안전에 대한 얘기들은 그래픽으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의지죠. 이 그래픽 고장나면 어떻게 할 건데 램프로 켜야지 라고 하고 램프가 이렇게 켜지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역시 벤츠야. 그냥 완전 최첨단이에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최첨단의 느낌이 그냥 물씬 납니다. 예전에는 그게 고급이었지 라고 생각했던 그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약간 세상이 바뀐 것 같아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떠 있습니다. 다 떠 있어. 이 S클래스는 어떤 것들이 어디에 앉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도 지금 공중에 떠 있고요. 이 계기판도 공중에 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조작하는 조작부가 다 떠 있습니다. 이게 왼쪽에 보이는 이 조작부, 그러니까 시트를 조작하는 이 부분도,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를 조작하는 이 부분도 다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다 리모컨처럼 그냥 다 떠서 세상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이런 느낌은 어디서 또 나냐면 룸미러 같은 것도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지고요. 이 위에 있는 이런 조작부도 다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디에 눌러 앉은 게 아니라 탁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거다라는 게 이번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게 터치라는 겁니다. 정말 모든 게 터치야. 어느 정도 모든 게 터치냐면, 시트를 움직이는 게 버튼이 당연히 왼쪽에 있죠. 다 알고 계시죠? 이 벤츠에서 시트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도어에 있는 거 너무 불편해 라고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이 벤츠를 많이 타보신 분들 차 밖에서 시트를 조절한 다음에 차에 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트에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터치예요. 버튼을 조절하는 게 당연히 이걸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잖아. 그게 아니고 터치입니다. 모든 게 터치입니다. 이런 것도 터치고요. 여기서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것들도 터치로 돼 있어요. 각각의 버튼이 아니라 하나가 덩어리로 돼 있고 그 덩어리를 터치처럼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어를 열 때 도어 여는 스위치는 이거는 조금 의외인데, 이거는 보통 요즘 어지간한 메이커들이 다 도어 여는 스위치를 그냥 전동식으로 해서 제쳐지는 느낌이 나지 않는데, 얘는 제쳐지는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벤츠를 운행하시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벤츠를 처음으로 구입하신, 유럽차를 처음 구입하신 입장에서는 도대체
헤드램프를 어떻게 켜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헤드램프를 여기서 켜는 게 아니거든요. 헤드램프를 이쪽에서 켜는데 그게 핸들에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헤드램프 위치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위치로 이렇게 옮겨간 걸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안개등도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릴 때 따라 열리는 쪽으로 저렇게 바뀌어 있어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 계속하고 있나요? 네, 인테리어 조금만 더 볼까? 당연히 핸드폰을 충전하는 충전기가 이쪽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USB-C로 바뀌었습니다. USB-A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야지 맞죠? 미래 자동차인데 당연히 USB-C고요. 이거 열리는 것까지 고급이야. 그리고 여기 보면 열선이 나오고 있어요. 따뜻합니다. 등받이도 따뜻하고 이쪽 팔걸이도 따뜻해요. 훈훈합니다. 아주 훈훈한 느낌이 들고요. 이쪽에 나오는 송풍구는 굉장히 위치상으로 사실 얼굴에 막 들이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송풍구가 여기 있는 거에 대해서 불만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불만은 사실 이게 앞유리에 비치네요. 이 부분이 앞유리에 굉장히 비쳐서 아마 운전하는데 조금 거슬리긴 할 것 같습니다. 앞유리를 절대로 반사식 필름을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핸들의 디자인이랑 그리고 이 옆에 계기판의 디자인이랑 이 디자인이 서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계기판이 굉장히 큰데 핸들이 많은 부분을 가리는 거죠. 이래야만 했나? 네, 이래야만 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커맨드 다이얼이 있었잖아요. 되게 저는 현대차가 조금 안타까운 게 제네시스를 만들면서 벤츠나 BMW를 많이 따라했어요. 커맨드 다이얼을 가져왔고 그리고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멀리 했고 가로로 길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벤츠, BMW, 아우디가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있어요. 모두 다 디스플레이는 넓어졌고 커맨드 다이얼이 점점 없어지는 추세예요. 얘도 커맨드 다이얼 없잖아요. 다이얼 없고 터치로 바뀌었어요. 이 디스플레이가 가까이 왔죠. 그래서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조작해야 되는데 현대차 왜 지금 그걸 가고 있죠? 예, 살짝 올드한 자동차로 지금 굉장히 올드하게 느껴집니다. 제네시스의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줘야죠. 만약에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것도 현대차는 버튼들이 막 여기 있잖아요. 버튼들이 막 있고 다이얼 막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터치예요. 주행 모드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돼 있어요. 주행 모드도 다이나믹,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물론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터치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니까 이게 버튼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컴포트, 스포츠, 어떻게 한글이 이렇게 잘 나오죠? 근데 굉장히 진지한 자동차잖아요. S는 진짜 진지하기 때문에 궁서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 S클래스 역시 궁서체구나. 이게 허투루 보지 말라 이거. 네, 이런 식으로 인디비주얼로 다 바꿀 수가 있죠. 주행 모드, 서스펜션. 잠깐만, 이게 기능이 이렇게 많습니까? 네, 기능이 이렇게 많아요. 야, 대박. 길잡이 프로젝션, 디지털 라이트가 추가 정보를 도로에다 쏩니다. 위험할 때 경고를 도로에다 쏴줘요. 도로를 보고서 위험하구나 하고서 딱 이렇게 제동하는 거죠. 스포트라이트, 야 저기 위험한 게 있어 하고 거기를 탁 비춰줍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던 사람이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 그럼 그곳에 스포트라이트 딱 쏴요. 그래서 도로에다가 그런 식으로 딱 쏴서 저기 사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미쳤나봐요. 앰비언트 라이트 여러가지로 할 수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 아주 무당집 같죠. 레드문 단색으로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빨갛게, 남자는 핑크입니까? 네, 남자는 핑크. 이게 약간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보인다라고, 아마 카메라가 잘못돼서 이렇게 보이는 걸 거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라데이션이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비춰지는 거고요. 위쪽은 약간 반사가 되는 각도로 돼 있어서 여기 그라데이션이 쫙 와, 미쳤나봐, 이런 밝기, 이런 이렇게 멋있어 라는 느낌의 멋있음, 이제 미쳤나보다 하는 느낌이에요. 자, 에너자이징 컴포트라는 게 있는데요.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얼마 전부터 계속 내세우고 있는 거죠. 이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니라 네 쉴 공간이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줄 수 있는 자동차다. 에너자이징 컴포트는 단순하게 마사지가 아닙니다. 마사지, 그리고 히터, 열선, 그리고 향기까지 이런 것들을 다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그런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자, 그런 게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쪽에 보면 홈 버튼을 누르면 잠깐만, 이것도 너무 멋있는데, 이게 뭔가 멋을 알아. 멋이라는 것이 폭발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느낌 옵니까? 느낌 옵니까? 3D로 보이세요? 안 보이시죠? 내비게이션 화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화면이라는 게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물론 좋아요. 물론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한국형 내비가 아직 안 들어왔고, 그리고 직수입차는 아마 한국형 내비도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HUD가 있긴 한데 이 HUD가 AR HUD는 아닙니다. 조금 안타까운 그런 점입니다. 우리네 손바닥만한 아이콘들이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 현대차나 이런 경우에 아이콘들이 꽉 차 있잖아요. 꽉 차 있어서 그 안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색깔이 다 달라요.
내비게이션 그냥 빨간색입니다. 내비게이션 빨간색이고 여기서도 내비게이션을 하면 여기서도 빨간색이야. 휠급 봐도 아 요게 내비게이션인지 알아. 요게 내비게이션이라는 거고, 관련된 메뉴가 밑에 두 개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검색하기 위해 내비게이션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는 여기 있어야지. 그래서 목적지를 바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똑똑하게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내 집으로 가자.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집 주소 넣을까? 우리 집 넣을까? 어차피 네, 이런 차에서는 온도 조절 기능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온도 조절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공기 질 상태, 당연히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공기가 외기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기 이오나이저 제공이 되고요. 실내 방향제를 제공을 합니다. 이 안쪽에 들어있는 방향제 병을 이용해서 그 병이 아름답게 빛나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방향제는 정말 좋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향이 나요. 그래서 이 차 안이 뭔가 쾌적한 그런 공간으로, 정말 고급스러운 공간의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방향제도 굉장히 다양한 방향제를 갖고 있어서 그 중에서 샘플러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향을 맡아서 그 중에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도 조절에 대해서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아니 요거를 찍어주세요. 요걸 찍히고 있다고? 미치지 않았습니까?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됩니다. 빨간색이 이렇게 가죠.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가요. 나 세 단계에 올렸다 라는 걸 굳이 여기서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내가 몇 단계에 있는지를 여기서 지나가는 걸 보는 거죠. 운전하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조수석에 있으면 조수석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조수석 쪽으로 갑니다. 야, 난 조수석만 했어. 그럼 조수석 쪽으로 가요. 조수석에서 난 파란색으로 했어. 그럼 파란색이 조수석 쪽으로 갑니다. 미치지 않았습니까? 야, 이건 정말 이게 이 사람들이 제정신인가 싶은 그런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가는 거. 네,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 미쳤다. 네, 아이디어 미쳤습니다. 볼륨을 이렇게. 사운드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사운드가 이래야 돼. 사운드 이래야 됩니다.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 정말 섬세하고 정말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데 부메스터 사운드 시스템이 어떤 점이 있냐면 제대로 때려줍니다. 지금 발가락이 간질간질해요. 발가락이 간질간질할 정도로 정말 발바닥을 막 간질러주는 그런 사운드를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사운드가 나지? 이 발바닥 어딘가에 오디오가 있습니까? 오디오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무슨 프리미엄 오디오라고 하죠. 최고인데? 아니 S클래스를 이렇게 만들면은 다른 메이커들 어떡하냐? 뭐 벤틀리나 롤스. 요 뒤에도 수납 공간이 살짝 있어요. 여기 수납 공간이 있는데 요 디스플레이 뒤에 수납 공간은 많은 메이커들이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여기다 뭐 놔두면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나? 나는 맨날 잊어버리던데. 앞차가 있는 게 여기 보여요. 저기 앞차가 지금 메르세데스 벤츠 B클래스가 마침 있는데 저 B클래스가 앞에 있는 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됐을까? 당연히 메르세데스 벤츠라면 기어 노브가 이렇게 컬럼형으로 돼 있죠. 근데 컬럼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굉장히 멋있게 바뀌었어요. 이번에 신형 E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멋있어. 일단 멋있어. 요거 멋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프론트 뷰 모니터를 살짝 보도록 할게요. 후방 카메라가 이렇게 넓은 건 처음 봤어요. 후방 카메라가 내 뒤를 보여주고 옆을 보여주고 네, 사방을 보여줍니다. 엄청나죠. 여기 지금 연결되는 부분이 스티치된 부분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정말 잘 보이는 정말 멋진 그런 디스플레이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가면서 여기 센서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도 보여줘요. 이 차의 디테일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식으로 깜빡이도 여기 들어오고요. C콘솔로 깜빡이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앞쪽 깜빡이도 보이고요. 헤드램프를 켜볼까? 꺼볼까? 켜고 끄고 네, 헤드램프 켜고 끄는 것도 다 나타나고 있어요. 세련됐는데? 네, 저희 PD님이 여기서 얼쩡얼쩡 하고 있죠. 그럼 제가 PD님을 만약에 친다 네, 친다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찌그러져 보여요. 찌그러져 보이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이 부분에 뭐가 있어요. 네, 이렇게 찌그러졌다 튀어나왔다 이렇게 합니다. 정말 고급도 이렇게 고급일 수 있는가 싶은 정도의 그런 디스플레이예요. 굉장히 멋집니다. 어쨌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여기서도 보이시겠지만 뒷바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여기 보여요. 뒷바퀴가 꺾이는 게 보입니다. 그죠? 야, 후륜 조향이 되는 게 여기서도 보이시죠? 보통 자동차는 많이 꺾여야 한 3도 꺾입니다. 뭐 진짜 많이 꺾이는 차, 그러니까 뒷바퀴 조향되는 차도 별로 없어요. 이건 진짜 많이 조향된다 라고 하면 5도예요. 보통 3도입니다. 그런데 이 차는 몇 도가 조향될까요?
10도입니다. 10도가 조향되기 때문에 이게 밖에서 봐도 그냥 딱 보이는 그런 정도로 뒷바퀴가 꺾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정말 세련됐고요. 정말 멋진 그런 인터페이스를 보여줍니다. 미끄러집니다. 차가 미끄러지듯이 가고 있어요. 오토를 바닥이 미끄러운 거 아닌가요? 바닥이 미끄러워서 그런 건가? 네, 바닥이 미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아하게 갈 수 있어? 이렇게 좁은 공간에? 이 차는 지금 뒷바퀴가 조향이 되면서 2m 회전 반경으로 이렇게 금방 아주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돌아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감동적이죠. 브레이크는 정말 가볍고 악셀러레이터는 진짜 딱딱합니다. 그래서 악셀러레이터를 밟으면 메르세데스 벤츠가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 악셀러레이터를 밟으면 굉장히 단단하게 뭔가 딱딱한 물건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아주 소프트하게, 그래서 브레이크가 가속 페달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핸들의 반대 방향으로 꺾이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 턴을 가능하게 하죠. 이런 건 주차할 때나 출차할 때나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요. 유턴을 할 때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꺾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더스티어나 오버스티어를 극단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너무 멋지고, 지금 봤을 때는 이 주행 감각만큼은 이게 S클래스구나, 이래서 S클래스야 라고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느낌을 보여줍니다. 한번 긁고 시원하게 인수하시죠. 이거 긁으면 바로 인수인가? 후린 조향이 아주 신기합니다. 아주 차를 정말 타이트하게, 정말 가볍게 움직이게 해줘요. 아니, 이렇게 진짜 정말 특이해요. 정말 특이한 느낌이 듭니다. 야, 이게 이렇게 된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잘 꺾이는 게, 그게 아주 묘한 느낌을 줍니다. 자, 지금 사실 헤드램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그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간단하게 이런 것들만 보여줄까요? 벽에 이렇게 비춰질 때, 벽에 이게 램프가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 이런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 램프가 껐다가 끌 때는 이렇게 약간 디밍이 되면서 천천히 꺼지는 거, 이런 거 볼 수 있죠. 켤 때는 여기다가 무슨 영화 같은 걸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웰컴이에요. 이야, 이런 느낌이라고. 어떻게 해서 뷰를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멋지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면, 네, 이런 식으로 가까이 가면 여기가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걸 보여주죠. 측면까지 360도를 다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냥 멋지죠? 이 정도 하고 뒤로 넘어가 볼까요? 당연히 소프트 클로징이죠. 럭셔리 카라면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전체를 한 번에 닫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럭셔리하다고 생각됩니다. S클래스는 럭셔리는 아닙니다. S클래스는 그냥 프리미엄 자동차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가 공산품의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라든지 벤틀리라든지 이런 차들하고는, 연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 이건 벨트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느낌이 들고 확실히 그런 느낌이 있고, 롤스로이스라든지 벤틀리라든지 이런 차들은 확실히 장인의 손으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 네, 그런 차이는 확실히 존재하네요. 뒤에서 보니까 이 차의 독특함이 또 더 크게 드러납니다. 이전에 S클래스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전 S클래스는 직선이 없었습니다. 이 차의 모든 선이 다 곡선이었어요. 에어벤트도 동그라미였고, 모든 것들이 다 동그라미, 곡선 이런 식으로 마치 UFO처럼, 외계의 어떤 유기체처럼 생겼었는데, 이번에 S클래스는 완전히 다 직선, 완전히 다 네모로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네요. 에어벤트 같은 것도 지금 네모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라이팅조차도, 라이팅이 동그라미 라이팅이 하나도 없어요. 라이팅도 다 직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직선. 여기도 라이팅이 이렇게 돼 있는데, 라이팅을 끄게 되면 이렇게, 켜게 되면 네, 이렇게.
따뜻한 빛이 나오고 있죠. 이 색감 같은 것도 굉장히 따스하게 잘 만들어낸 것 같네요. 약간 노란 따뜻한 빛이 들게 하는 게 이 실내를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뒷좌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시트가 뒤로 잘 젖혀지느냐겠죠. 잘 젖혀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뒤로 많이 젖혀 있는 시트예요. 그래서 마치 항공기의 뭐 비즈니스석까지는 조금 오반 것 같고 어쨌든 괜찮은 그런 시트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뒷좌석의 아래쪽도 지금 슬라이딩이 되는데요. 슬라이딩을 좀 했을 때 편안한데? 편안한데? 각도 굉장히 편안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차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롤스로이스라든지 이런 차들은 사실 이 시트의 아래쪽에 올라오잖아요. 이 아래쪽에 올라오는 기능은 지금 이 차에는 없네요. 옵션이라서 없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슬라이딩, 틸트 이런 식으로 작동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물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젖혀서 이렇게 접어 놓을 수 있고요. 이 라이팅 시스템이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그죠? 라이트 하나로 차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그런 뒷좌석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또 듭니다. 편하네요. 나 성공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이거 S500L입니다. 그러니까 롱바디이기 때문에 이 무릎 공간 충분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자동차들 보면 공간이 엄청나게 넓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넓지? 이 불필요한 이거 이렇게 빈 공간이 왜 이렇게 많지? 라는 느낌인데 이 차는 그렇지 않아요. 이 차는 어쨌든 빈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꽉 찬 느낌이에요. 차가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고 별로 넓은 차라는 생각이 들지 않네요. 그런 느낌이 들고 더 화려하다라는 건 확실히 있는데 일단 뒤쪽으로 젖히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넓은 차 같지 않네. 정말 엄청나게 고급스러운데 럭셔리의 영역이 아니라 정말 고급의 끝, 럭셔리에 시작되는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친 사치 같은 것들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치가 아니라 정말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 고급이야 라는 느낌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인상적이죠. 안전벨트 같은 거 안전벨트 빨리 매란 말이야 라면서 불을 깜빡깜빡 이렇게 마치 숨 쉬듯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이런 데다가 앰비언트 라이트를 했다고? 안전벨트 매는 감촉이 왜 이렇게 좋고 난리? 물론 이게 끝판왕 시트는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위에 시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트도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아이소픽스 당연히 제공이 되고요. 아이소픽스는 이렇게 찍찍이를 통해서 이렇게 들쳐서 이렇게 꽂게 되어 있는데 아이소픽스 이렇게 하는 게 고급인가? IIHS 안전성 평가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방식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이 차에는 원래 리모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리모컨이 삼성 갤럭시 패드가 들어있어. 갤럭시 패드가 들어있는데 그 갤럭시 패드가 지금 포장을 아직 안 뜯었어요. 보니까 버튼을 누르면 이 갤럭시 패드가 이렇게 쓱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패드를 떼서 조작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시트라든지 여러 가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작할 수 있고 다시 놓으면 자석처럼 찰칵 이렇게 달라붙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간단하게 있는데 수납 공간에 여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는 미끄러지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감촉을 내고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가 고급스러운 거 보셨어요 혹시? 저는 지금 처음 보고 있습니다. 이 감촉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폰을 놨을 때 폰이 확실히 덜 미끄러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충전 패드 자체가 좀 떠 있어요. 공중으로 떠 있어서 이 아래쪽에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약간의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구조로 이렇게 만든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네요. 이 헤드폰 이거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고 하는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미쳤. 세상에 미쳤나봐. 아니 700불짜리 그 헤드폰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미래에서 온 것 같은데? 노이즈 캔슬링을 지원합니다. 3D 사운드 시스템도 지원하네요. 너무 멋있어. 이거 그냥 끼고 다니고 싶네요. 블루투스를 지원한다면 아마도 다들 끼고 다니고 싶을 것 같은 그런 헤드폰 디자인입니다. 정말 멋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다이얼 시대의 종지부를 찍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다이얼이 이 차에는 하나도 없고요. 이런 볼륨 스위치라든지 이런 것들 다이얼로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는 기본 컨셉트를 딱 정해놓고 이 차에 있는 모든 부품들을 다 그 컨셉트에 충실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셔터를 닫고 여는데 다이얼처럼 편한 게 없잖아요. 이렇게 기계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안에 모터가 작동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터가 작동되면서 닫고, 모터가 작동되면서 열고, 이런 식으로 이 차에는 여러 곳에 있는 송풍구마다 다 모터가 달려 있는데요. 이 모터가 총 20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차는 지금 포존 에어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존 에어컨이 되는 경우는 좌석마다 다 에어컨 송풍구가 따로따로 들어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바람을 세게, 약하게, 세게, 약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차를 만들어야 한 1억 5천, 1억 8천 그리고 2억 이상의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다른 메이커들 굉장히 분발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따라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겠는데? 네, 지금까지 S클래스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정말 너무 간단하게 봐서 조금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잠시 후면 이 P1 컴퍼니에서 이 차의 시승차도 운영할 계획에 있다고 하니까요. 정말 그게 실현된다면 정말 그때는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정말 S클래스가 왜 S클래스인지를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자동차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현대차 관계자분들이 이걸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대차는 아마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아주 경을 칠 노릇이에요. 현대차의 그 높으신 분들 보시기에는 아니 무슨 무당집도 아니고 그렇게 화려하게 하면 운전을 어떻게 하냐, 운전자한테 빛이 안 보이게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충분히 안전하고 충분히 다른 색깔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을 이렇게 쫙 집어넣어 놔도 괜찮아요. 괜찮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게 뭐가 불만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